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네 번째, 특히 정서적 박탈감의 덫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할 때 무엇 때문인지 한마디로 딱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덫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덫은 일명 우리가 스키마 혹은 쉐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의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서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 쉐마가 만들어질 때는 내가 타고난 기질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질 가지고 쉐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기질에 나를 돌봐줬던 양육이에 양육 태도가 같이 콜라보 되면서 나에게 쉐마라고 하는 게 형성되게 됩니다.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기에 우리는 이 덫에 사로잡히면 굴복을 하는 방식 아니면 도망가는 방식 아니면 더 크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굴복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면 결국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덫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몸부림을 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덫에 걸려서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건 당연히 쉽진 않지.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에서 동물들이 이게 덫에 걸려 있고 덫에 걸렸을 때 몸부림 치는데 어떤 동물은 몸부림 치다가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계속 몸부림 쳐서 아주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다리 하나가 잘려도 몸부림을 치고 결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덫에 걸렸을 때 굴복하는 방식보다는 도망가는 방식보다는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덫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덫 중에서도 정서적 박탈감의 덫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를 좀 돌봐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덫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은 경험이라든지 공감을 받은 경험이라든지 충고를 받아본 경험이라든지 나의 삶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의 정서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이 덫을 우리가 정서적 박탈감의 덫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일할 때 내담자들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멘트를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내담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정서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혹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서적 박탈감의 덫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당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꼬마인 어린아이가 양육자로부터 좀 케어가 되었어야 되는데 양육자가 방치했어. 그래서 그 방치한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정서적 박탈감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느낌으로써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 외롭고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런 상태를 정서적 박탈감의 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어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가 존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떠한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나는 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서적인 박탈감의 덫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가 조금 차갑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나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를 좀 들여다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은 취약한 것이야.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들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서나 감정을 없는 취급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양육자 스스로가, 부모 자체가 감정과 정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정서인지를 모르는 경우. 당연히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정서적인 측면은 싹 또 빼버리고 이성적으로만 양육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뇌가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는 정서적 존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람이 균형을 갖추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도 발달해야 되지만 정서라고 하는 능력도 발달해야 되는데, 이 정서를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정서적 박탈감의 덫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태어나 어느 잠깐이라도 세상에서 내가 1번이었던 경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만 그들 자신보다는, 나 자신보다는 너가 먼저야 라고 하는 그 1순위의 경험, 이게 좀 잠깐이라도 있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나의 삶에 나의 양육자가 그들 자신이 1순위이고 나는 성가신 존재, 나는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이런 박탈감의 덫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정서적인 박탈감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지. 이 덫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나의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박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부터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즉 나의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은 인정해야 그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내가 행동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
박탈되어서 내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게 부족한 게 모자란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박탈되어 있는가? 박탈인가? 이것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보살핌이 박탈되어 있었는가? 그러니까 좀 따뜻함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신체적인 어떤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핍되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이해를 해주지 못해서 그게 결핍되어 있었는가? 내가 조금 힘들 때, 내가 달래달라고 할 때, 내가 관심을 끌었을 때 달려온 사람,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박탈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무엇이 박탈되었는가? 요거를 찾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박탈감의 덫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느냐? 아주 냉정한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냉정하게 이성적인 사람한테 좀 매력을 느끼는 걸 의도적으로 좀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좀 관대한 사람을 좀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보살핌도 해주면서 아니면은 공감도 해주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은 와줄 거야, 달려와 줄 거야, 나를 좀 보호해 줄 거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대한 사람을 좀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감정적인 측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감정을 자꾸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에 지쳐서 떠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나는 늘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늘 결코 누군가로부터 관심도 못 받을 거야.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내가 채우지 못한 감정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해서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방법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채워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얼마만큼 나는 몇 살이지? 우리가 흔히 내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면 아이가 몇 살이지? 아직 작구나. 그러면 내가 좀 보살펴 줄게. 그래서 심리적인 아이를 여러분의 스스로 물리적인 내가 자꾸 따독따독 해주면서 괜찮아. 나 늘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어른이 되어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따독따독 본인한테 말을 해 가면서 감정을 채우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